안녕하십니까. 다음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호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딱 지금 표정이 수업 딱 1시간 반 듣고 나면 아이들 표정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관리에 더한 영어라고 제가 일단 부제를 잡았고요. 일단 이번에 고3 6월 평가원 본 거 아시죠, 어머님? 최근에 1등급이 1.3% 나왔습니다. 정말 최악의 모의고사인데 원래는 대략 한 6% 정도로 맞춰서 내고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에 4.7%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가 1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영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만큼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중구난방 쪽 아이들이 좀 되게 많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영어는 주제 제목 파트 이걸 통한 빈칸 파트와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그 다음에 마지막 문법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문법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저도 이제 문제를 봐봤지만 지금 82%거든요. 오답률이. 아이들이 문법을 그렇게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많이 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고등학교 이제 1학년서부터 예비 고1이 아니기 때문에 고3 때까지 가실 때 문법 정의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문풀이 제대로 안 돼서 틀린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풀 하시면서 이게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푼 거 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깨끗하게 풀거든요. 답만 딱딱딱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 영어가 지금 이번에 1등급 1.3%지만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올해 고2 3월달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2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1등급이 이번에 4.1%뿐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험 자체가 3월달 모의고사 수준이 아니었고요. 이번에 9월 또는 11월달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계속 어려워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영어의 중요성이 요즘에는 좀 많이 반감돼서 영어가 서브 과목인 거 아시죠, 어머님? 근데 작년에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은광여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2명을 붙였는데 그중에 1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1.0이거든요. 1, 2, 3학년에. 여고에서 1.0이면 그 친구 제가 보면 신입니다. 내신 신. 근데 그 친구가 왜 떨어지냐? 그 친구 지금 시대인재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양대 의대를 붙었고요. 한양대 의대를 왜 붙었냐? 영어가 89점이 나왔습니다. 그거 1점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여기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나중에 올 일이 생기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많이 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는 계속 좀 어려워질 과목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영어가 서브 과목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공부를 더 안 하고 있습니다.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2학년을 이제 보내신다? 그러면 더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순서 삽입 파트는 솔직히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요 부분은 이제 문제 푸는 거라든지 아이들 1대1로 잡아서 수업을 해야지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대형 수업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늘 수 있는 파트가 주제 제목 빈칸 파트라고 하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제 제목 파트를 못한다. 그러면 어디 파트에서 날아갈 거냐면 빈칸 파트에서 되게 많이 오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내신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신에서 요즘에 시험들이 이번에 첫 번째 시험 보시고 어머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희문고 내신을 하고 있지만 희문뿐만 아니라 남자 학교에서 그나마 영어가 좀 쉽다는 학교가 경기고이거든요. 근데 경기고가 이번에 아이들 1등급 컷이 87점 정도에서 1등급이 컷이 잘렸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문을 주고 여기에 요약해서 단어 2개를 뚫어서 쓰는 유형이 있거든요. 요 유형이 이번에 경기고에서 거의 안 나오다가 이번에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내신 중에 영동이라든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 학교들은 공통적 특징이 1학년 때는 내신이 좀 쉬워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면 내신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일단 추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주관식에서 내용 추론 문제 주제 써서 여기 주제를 써져 있는 상태 2개 뚫려져 있는 걸 찾아 쓰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렸냐면 빈칸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어머니들께서 공부를 시키실 때 제가 보기에 일단 어떻게 시키셔야 되냐면 주제를 단락별로 정독하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데 요거를 꼭 찾아주시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되고요. 저희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녹여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번에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아이들이 첫 문장만 읽고 뭐 끝문장만 읽고 또는 버티가 중요하니까 그 문장만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스킬을 썼던 친구들은 다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수만이도 들어가 보고 오르비도 들어가 보고 아이들이 이제 평을 좀 봤어요. 이번에는 스킬 쓴 친구들은 망했고 정독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주제가 뭔데 요거를 찾으셔야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21번 문제 그리고 지금 올해 6월 달에는 그게 없지만 23번, 21에서 24번 문제들이 애들이 또 되게 많이 틀리는 파트거든요. 주제 제목 파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옆에다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신다 그러시면 무조건 클리닉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이들 하나씩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다 정리를 줍니다. 독해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아이들 답지만 보고 그냥 답만 확인했으면 넘기는데 이렇게 되면 습관이 고착화되어 갖고 나중에 오답이 되게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 어머니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잠깐 얘기 드리고 수업 안내 드리고 마무리 좀 듣겠습니다. 상위권하고 중위권으로 좀 나눌 건데요. 상위권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좀 지양시켜 주셔야 돼요. 문제 수는 좀 줄이시고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면 됩니다. 대신 이거를 정독해서 푸는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되고요. 시간 연습을 꼭 좀 시켜주셔야 돼요, 어머님. 그리고 문법 부분에서 빵꾸가 뭐가 났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빵꾸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요거는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태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학교 시험 어차피 2학기 때도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즘에 다 문장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문장 변형이 되게 많이 나오죠. 분사하고 분사구문. 그 다음에 관계사 파트 요거는 꼭 이번 방학 동안에 저도 정리를 하겠지만 정리를 꼭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풀을 하면서 아이들 왜 틀렸는지 이거 분석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풀할 때 그럼 뭘로 해야 되냐? 강남 내신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고3 모의고사하고 내신 기출 문법 문제하고 따져준다. 그러면 난이도가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더 더럽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유까지 설명해서 하면 이 부분 앞에서 정리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3 모의고사 풀면서 요거는 유형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시키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풀면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요게 좀 어머니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힘은고 제가 고3 친구들 팀으로 좀 많이 하는데 저희 반에 지금 전교 10등 들어가 있는 친구 중에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다 독해하고 되게 퍼펙트하게 하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단어에서 빵꾸가 너무 크게 나요, 어머님. 생각보다. 애들이 해석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해석을 다 해놓고 1번에서 5번까지의 첨지라고 하죠. 보기. 여기에 어휘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이번에 굉장히 좀 단단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위권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위권까지. 자, 중위권 같은 경우는 문풀의 양이 좀 적죠. 그래서 문풀의 양을 좀 늘리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거꾸로. 그래서 일단 어머니 주제부터 얘 친구들 잡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주제 파트서부터 해서 함축 의미 21에서 24번 있죠. 그 문제 유형을 꼭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빈칸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친구들 분명히 영어 중위권이면 수학이나 국어도 빵꾸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빈칸하고 요것만 이번 여름방학 때 잡길 바래요. 아이들한테 순서 삽입 틀려도 어머니 뭐라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순서 삽입은 어차피 이 친구들 고2, 고3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죠. 순서 삽입은 겨울방학 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빈칸 위주 학습. 그리고 이 친구들 문법이 좀 부족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문법을 천천히 돌리시긴 하겠지만 이론을 50%, 아까 얘기 드렸던 문풀을 50%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제 수업 안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브로셔에 이제 번호를 남겨놨거든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 약간 동안이긴 한데 43입니다. 아, 네, 동안인가요? 네. 살쪄갖고 네, 동안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데 올해 23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제 제 수업 중에 복학킹 그거는 좀 들어보셨는데 윤원중이라는 강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과외로 되게 다져졌거든요. 23년 동안 군대 있을 때도 과외를 꼭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1대1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저희 이제 수업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 지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 상태면 제가 이제 공차를 한 잔 쏘는데 네, 작년에 7,800잔 정도 샀거든요, 애들. 네, 역시 1학년 어머니시라서 좀 놀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일단 저희는 이제 수강 대상이 20명으로 인원을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클리닉을 그날 당일날 저희가 수업이 6시서부터 수업이거든요. 6시서부터 수요일 9시까지 5회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앞타임에 이제 복학킹이 있고 대략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서 대부분 방학 때 되면 선생님들이 10시 이후에는 클리닉을 안 하는데 저는 클리닉이 좀 진심이거든요, 어머니. 왜냐면 진짜 클리닉을 해야지 아이들 성적이 늡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끌고 가서 저희 연구실로 대략 11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를 쳐요. 그래서 그날 제가 보기에는 20명의 학생이라고 했을 때 요 날 클리닉을 다 하고 보내겠다. 어머님들께 그걸 약속을 드릴게요. 선생님 이날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따가 제가 시간표 보여드리겠지만 클리닉 부분 되게 많이 깔아놨습니다. 거의 평일날 저녁 9시 이후서부터는 요즘엔 수학이 9시 이후에는 방학 때 안 하죠. 그래서 요때 보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보내주셔도 되고 2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로 잡고서 진행을 하고요. 조교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독해는 게도 조금 해요. 그냥 읽어주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풀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도 조교는 당연히 있지만 제가 직접 이 부분들을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뭐 빈칸을 잘하는 친구, 순서 잘하는 친구 다 다르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래서 장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어머님. 자,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업이 처음에 수업 들어가면 15분짜리 모의고사 있습니다. 고3 최상위 수준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민규 선생님 모의고사 팀에서 문제 제작은 지금 안 하고 있고 검수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좀 고난도 문제로 저희가 15분 동안 10문제를 풀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답표 어머님들께 당연히 발송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9시까지가 아니라 9시 한 15분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부분하고 리뷰 테스트 때문에. 그 다음에 복학킹에 있는 시스템 중에 프리뷰 복화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는 단어 중에 10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어를 당연히 파생어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어머님 이론만들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로 기출풀이로 해서 강남 기출이죠.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 단어 조금 더 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외대 보고 제가 6년 정도 했거든요. 외대서부터 해서 하나 이런 학교들의 기출것까지 다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많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딱 풀 수 있을 만큼 주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테마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법을 처음부터 관계사라고 해서 다 설명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관계사 중에서도 시험에 오답률이 높은 부분, 수동태 파트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부분, 그 부분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남 기출, 그 다음에 고3에서 모의고사 기출, 이 부분으로 저희가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고난도 구문 독해는 많이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딱 3개만 할 겁니다. 이게 뭐냐? 해석이 어려운 거죠. 구문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따로 설명을 해서 많이 하면 아이들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를 당연히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줄 겁니다. 내신까지도 저희가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고난도 빈순삽이라고 하는 것은 최신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수능 평가원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좀 달아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아이들 교재 그주에 줬었거든요. 이번에도 그주 주긴 할 건데 저희가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에다가 미리 문제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힘이 셉니다. 이 문제를 아이들이 저한테 미리 보내주고 저희가 채점을 한 다음에 오답 문제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궁금한 부분만 가려운 부분만 긁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부분 같은 경우도 이론보다는 저희가 문풀을 하다 보니까 클리닉 시간에 거꾸로 대부분 수업에서는 문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클리닉에 푸는 구조거든요. 저희는 좀 달라요. 이번에 문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클리닉 때 조금 더 아이가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수업이 끝나기 10분 전 수업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이 리뷰 테스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날 배웠던 복화와 그날 배웠던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앞뒤로 하고 아이들 끝내고 집으로 보내겠다. 여기까지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수업 20명으로 저희가 한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어머님들께 얘기 좀 드리고 물어보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쳤을 때는 1등급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2등급이어도 되게 열심히 한다는 친구 예전 클리닉 빠지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올해 겨울에 은강여고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예비고 올 때부터 들었는데 올해도 왔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지금 한 3등급 정도였다가 이번에 내신도 그렇고 다 1등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클리닉을 이 친구가 정말 되게 잘 이용을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지금 이제 영어 하면 생각나시는 선생님들 되게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지만 다 대형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모의고사 부분들 지금 다 세팅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만큼의 컨텐츠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여기까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복학킹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7월 24일서부터 4일로 진행이 되고요. 수강 대상은 저희 고2가 아니라 고1까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그니처 수업입니다. 저희 수업 일단 복학킹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어휘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해 하면 소개팅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어머님. 이쪽 동네 선생님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그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문법은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수업 얘기를 할까요? 네. 문법은 자기가 잘 못해서 출제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휘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선생님들 AI 이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 챗 GPT를 통해 지문을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대부분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구문도 바뀌겠지만 어휘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지난 시간 저희가 단어장하고 수업 내용 중에 시험을 보겠죠. 요즘 MZ세대는요, 어머님, 보상이 없으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희문고 교재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상이 있어야지 아이들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한테 저희 몰아줍니다. 5만 원씩 딱. 네. 근데 거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리월드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들 조금 모티베이션 시켜주고요. 저희가 프리뷰 수업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업에서 단어 10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복학킹 같은 경우는 어휘가 70%, 문법은 수업하지 않습니다. 30%의 독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고난도 독해는요. 최신 수능, 평가원,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됐던 6월달 모의고사 이런 평가원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뤄줄 거다. 그리고 고2에서도 문제가 좀 괜찮은 것들은 저희가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복화 같은 경우 저희가 어근어미 이런 학습도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되게 어려워요. 어근어미.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글자 유사한 거, 글자 비슷한 부분끼리 묶거나 요즘에 학교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동의어입니다, 어머님. 자, 제가 희문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 되는데 2학년 이번에 내신 문제에서 flexible 요 부분으로 시험을 출제가 됐는데 얘하고 동의어가 pliable이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수능에서도 거의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고3 고난도 모의고사 이럴 때 나오거든요. 이번에 요거 갖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오지선다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정답률이 50%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의어 학습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문풀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파트로 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한 번 더 리뷰를 돌립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까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부분이 있거든요. 수업은 1시에 끝나지만 대략 한 5시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요 시간에 아이들 제대로 안 된 친구는 클리닉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다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부분까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약제 클리닉이고요. 일단은 시험을 못 보면 무조건 수업 남아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시간표를 짜실 때 빡빡하게 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원외고를 나왔거든요. 대원외고 나왔는데 제가 재수를 많이 했습니다. 7번 수능을 봤습니다. 네, 어머니 표정이 왜 7번 봤지? 네. 어저께도 제가 그 팀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7번 봤어. 니네 재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을 너무 빽빽하게 다녀서 그렇습니다. 뒤에 원장님 계시는데 레이저를 쏘시고 계세요. 네. 근데 학원 너무 좋죠. 다 대충 선생님 제가 보면 다 좋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수업 말고라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조금 텀을 좀 두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안 되면 성적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수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약제로 해서 저희가 1시간에 7명에서 8명 이렇게만 받습니다. 그리고 1대1 맞춤을 해서 어떤 친구,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빈칸 못하는 친구, 뭐 문법 못하는 친구, 이 친구들을 제가 다 아우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 막 자기 관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이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만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리닉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기 다비창경 뿌시고 있죠. 그 옆에 보시면 꽃집 있고 지하 1층인데요. 크기가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스터디 카페 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클리닉 때 저희가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저도 그렇고 조교도 그렇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한 명씩 막 돌아다니거든요. 저희 조교사님들도 있는데 조교사님들도 질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밴드라든지 아까 얘기 드렸던 모의고사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서 어머님들께 이 부분까지 발송이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클리닉 부분까지만 저 시간표 통해서 클리닉 부분까지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운에서는 수업이 7월 복학행위 24일서부터 4회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 최상위는 5회로 해서 7월 17일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왜 띄워드렸냐면 나머지 시간들이 있죠, 어머님. 요 시간들은 다 클리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방학 때 저는 더 바쁩니다. 방학 때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어머님. 네, 그 이유는 클리닉 때문에. 솔직히 어머님 돈을 쓰실 때 되게 현명하게 쓰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클리닉을 솔직히 조교가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 책임감 있게 제 이름 두고서 하는 부분이니까 요거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 번호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